지금 데이터상으로 이미 이제 2차 하락이 시작되었다라는 징조들이 계속 나타나고 있고 결국은 또다시 하락을 올 수밖에 없다. 그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마도 24년은 본격적인 부동산 시장의 하락이 이렇게 시작되는 좀 이런 시기라고 좀 보고 있고요. 그럼 뭘 해야 되냐? 일단 총선이 있기 때문에 뭔가 급격한 어떤 변동이 있는 거를 아마 좋아하지 않을 겁니다. 근데 지금 데이터상으로 이미 이제 2차 하락이 시작되었다라는 징조들이 계속 나타나고 있고 최근에 보면은 이미 강남도 꺾이고 있다 이런 기사들이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잖아요. 근데 이제 그나마 환율이나 어떤 인플레이션 지표가 조금 진정이 되는 기미가 있기 때문에 당장 급락이 나타날 것 같진 않아요. 네, 그래서 지금 상태로 완만한 좀 이런 하락 정도로 간다라면은 특별히 뭔가 대책을 이미 내년 총선을 대비해서 지금 또 신생아 대출을 또 마련을 했잖아요. 그래서 결혼을 안 해도 결혼 유무와 상관없이 특별한 또 금리로 대출을 해주겠다라고 하는 거는 상당한 또 지금 혜택이라고 좀 볼 수가 있거든요. 자, 하지만 혹시라도 급락이 나타날 수도 있잖아요. 아직 기간이 몇 개월 남았기 때문에 그렇다라면 또다시 그런 하락을 또 막기 위해서 또 다른 아마 정책이 좀 나오지 않을까. 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뭐냐면 애를 낳으면 그래서 그게 아마 2년 정도의 기간이 있을 텐데 그러면 대출을 아주 싸게 해주는 거예요. 아주 싸게. 네, 그리고 요게 아직 정확한 건 안 나왔지만 일단 발표 내용으로는 한 5년 정도 금리를 지원을 해주는 겁니다. 아주 싸게. 제가 이걸 계산을 해봤어요. 계산을 해봤더니 이거 혜택이 얼마냐? 만약에 5년을 지원해 준다라고 하면 혜택이 1억 정도 되더라고요. 이것도 이제 금액 한도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 금액을 최대로 내가 한도를 받아서 금리 차이 나는 걸 계산을 해보니까 1년에 2천만 원 정도. 그럼 5년에 1억 정도 혜택을 받는 거예요. 이자만. 되게 작은 게 아니에요. 1억이라고 하면은. 근데 과연 이 1억이라는 돈 때문에 애를 낳을 거냐. 늘 또 생각을 해봐야죠. 그러니까 지금 사실 또 인구 데이터를 보면은 정말 한국이 암울하거든요. 전 데이터를 다 보고 있으니까. 그렇기 때문에 지금 출산율이 전 세계에서 가장 낮은 나라고 이러다간 지금 대한민국 없어지게 생겼다. 지금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으니까 정부에서 어떻게든 지금 애를 좀 낳게 하려고 하다 보니까 지금 신생아 이런 대출까지 극단적인 대책까지 꺼내놨는데 과연 이게 얼마나 실효가 있을지 어쩌면 이런 거를 좀 악용하시는 또 이상한 분들만 또 나타나는 건 아닌지 좀 걱정이 되긴 합니다. 네. 그럴 수 있어요. 네, 그럴 수 있지만 그게 대세를 바꿀 거냐는 아니다라는 거죠. 자, 신생아 특공을 하면은 그 대상이 누굴까요? 40대, 50대일까요? 40대, 50대는 쉽지 않죠. 그럼 결국 20, 30대죠. 근데 이미 20, 30대는 2020년과 21년에 이미 연끌했어요, 안 했어요? 이미 마른 수건 짤 만큼 다 짰습니다. 근데 여기에 특례 보금자리론이 있었죠, 올해. 근데 내년에 신상 특공이 있죠. 그러니까 이 마른 수건을 짜고 또 짜야 되는데 과연 이게 얼마나, 물론 아마 거래량이 좀 더 늘고 또 워낙 좋은 혜택이기 때문에 이런 것 때문에 애를 좀 더 낳을 수는 있겠지만 이게 부동산을 과연 대세를 바꿀 수 있을까? 어쩌면 그러니까 터질 게 좀 터지게 내비둬야 되는데 이거를 계속 문제가 있을 때마다 다시 이렇게 하고 이렇게 한다는 뭐예요? 펀더멘탈이 바뀌지 않는 한, 즉 사람들의 소득이 앞으로 크게 증가를 하거나 아니면 금리가 급격하게 떨어져서 다시 저금리 시대가 와서 그러면 에브리바디 모두가 해피한 세상이 되는 거잖아요. 근데 이런 세상은 끝났다라고 아주 보수적인 하워드 막스조차 지금 얘기하고 있잖아요. 지금 잊어라. 과거에 몇십 년 동안 지속적으로 반복되어 출렁출렁하면서 금리가 내려왔던 이 세상을 잊어야 된다 이제.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펀더멘탈이 거의 바뀐 게 없기 때문에 아마도 이제 이런 부분들은 잠깐은 돌려 세울 수는 있겠지만 결국은 또다시 하락을 올 수밖에 없다. 그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 그냥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리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제가 왜 이렇게 말씀을 드리냐면요. 자, 일기 신도시로 한번 가보시죠. 자, 일단 일산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자, 일산에 지금 마두동에 강촌 동아 아파트. 여기가 지금 몇 년 됐냐? 31년 됐습니다. 31년 차 아파트예요. 자, 얘 언제 재건축 될 수 있을까요? 지금 이제 재건축이 눈앞에 지금 있다라고 하는
압구정과 잠실주공 5단지 쪽으로 한번 가볼게요. 자, 여기 보시면 여기서 이제 대장이 압구정 현대 14차. 얘가 지금 대장인데 얘가 지금 몇 년 됐냐면요. 37년 차 아파트입니다. 37년 차. 자, 근데 얘가 재건축이 압구정 3구역이라는 이름으로 진행이 되고 있는데 통합으로 얘가 지금 어느 단계냐면요. 조합 설립 인가가 21년 4월 달에 됐습니다. 그러니까 알았어. 조합 설립해. 허가해 줄게. 요게 이제 21년에 끝난 거예요. 지금은 그 다음 단계는 뭐냐? 사업 시행 인가입니다. 사업 시행을 정확하게 어떻게 할 건지를 인가를 또 받아야 돼요. 요게 지금 2년 7개월째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관리 처분인가 철거 신고, 착공, 준공이에요. 단계가 아직 많이 남아 있습니다. 자, 일단 일산에 아파트보다 한 6, 7년, 7, 8년 정도 더 오래된 압구정 언제 재건축 될 것 같으세요? 자, 10년, 15년은 아마 걸릴 겁니다. 무슨 얘기냐? 아직 훨씬 더 많이 남아있다. 자, 잠실중공도 훨씬 더 오래된 잠실중공으로 가볼게요. 잠실중공 굉장히 단지도 크고 오래됐는데, 자, 여기도요, 사업시행 인가하고 지금 사업시행 인가 몇 년째 하는지 아세요? 거의 10년째 하고 있습니다. 지금 압구정 이쪽 3년도 안 됐어요. 사업시행 인가. 네, 잠실이 10년째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근데 사업시행 인가가 끝난다고 바로도 되느냐? 그때는 또 관리 처분 인가를 받아야 돼요. 네, 그러니까 어떤 일이 생길지 모릅니다. 자, 거기에다가 또 뭐가 있냐? 자, 얼마 전에 지금 여기 지금 잠실 레면 아이파크라고 해서 얘가 지금 25년 6월 달에 입주 예정인데 여기 땅을 팠더니 어떤 일이 생겼죠? 유물이 나왔습니다. 유물이 나왔어요. 유물이 나오는 순간 어떻게 돼요? 사업이 올 수도 없고. 이것 때문에 지금 1년 이상 질질 끌었단 말이에요. 자, 그래서 지금 잠실주공 5단지도 얘도 지금 사업 시행 인가만 지금 10년째 하고 있고 얘도 지금 새 아파트 되려면 몇 년 남았어요? 빨라야 10년 정도입니다. 10년. 빨라야. 자, 그러면 근데 얘가 언제 지어진 아파트냐? 잠실주공 5단지가 78년, 46년 차 아파트예요. 46년 차 아파트도 앞으로 10년이 넘게 남았어. 그 얘기는 무슨 얘기예요? 이 아파트가 환갑 근처는 돼야 새 아파트로 태어날 수 있는 거야. 자, 그러면 일기 신도시 일산 지금 30년 됐습니다. 자, 그다음 분당으로 가볼게요. 분당은 몇 년 차인지. 분당에 지금 이제 판교역 근처에 여기 아름 4단지. 예, 요쪽 가니까 아름마을 쪽 가니까 이제 32년 차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요쪽이 지금 이제 그나마 재건축을 좀 할 수 있는 이런 지역들인데 얘들도 이제 30년 차밖에 안 됐다고요. 지금 자, 압구정이나 잠실주공 5단지가 분당이나 일산보다는 훨씬 더 입지가 좋죠. 돈도 많이 갖고 있겠죠? 근데 얘네도 몇 년 차 돼야 돼요? 거의 55년, 60년 차 돼야 새 아파트로 태어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지금 이야기 나오고 있는 일기 신도시. 일기 신도시는요, 뭐가 또 문제예요? 다 고층이에요. 잠실주공 5단지나 압구정 어때요? 대지 지분이 그래도 괜찮아요. 사업성이 좋아. 근데 일기 신도시는 사업성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근데 여기에 사시는 분들이 너무 많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든 이게 없는 사업성을 끌어내 줘야 돼요. 그래도 지금 될까 말까 하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뭐 하는 거예요? 재정비 특별법을 만든 겁니다. 왜? 차치 이 아파트를 지금 재건축하는데 계속 타면 내비두면 어떻게 되겠어요? 완전 엄청난 슬럼화 되겠죠. 너무 오래되면 아파트들이.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 때문에 지금 재정비 특별법이라는 통해서 지금 하고 있는데 이것 때문에 그럼 여기 재건축 호재니까 또 사야 된다. 큰일 납니다. 큰일 나요. 자, 이 아파트를 지금 새 아파트 들려면 20년, 30년이 지나야 되는데요. 20년, 30년 뒤에 인구가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 제가 좀 우울하지만 우리가 데이터 얘기를 안 할 수 없으니까 제가 한번 보여드릴게요. 자, 일단 경기도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경기도 인구 데이터를 볼게요. 그리고 요거는 이제는 원래 리치고 엑스퍼트에서만 볼 수가 있었던 건 이제는 리치고에서도 다 볼 수 있습니다. 리치고 PC 화면에서도 이제는 다 보실 수가 있어요. 엑스퍼트 라이트라고 해서. 자, 여기 보시면 이제 제가 경기도를 선택을 했고요. 요 밑으로 쭉 내려보면 경기도의 이제 인구 데이터도 이렇게 정리를 해놨는데, 자, 보시면 경기도는 평균 나이가 지금 43세입니다. 그래도 괜찮은 편이에요. 근데 보시면 요 평균 나이 계속 올라오고 있고, 요게 이제 파란색이 20세 미만. 원래는 2008년, 9년, 10년, 2010년대 초반까지면 20대 이하가 제일 많았어요. 그 다음이 40대, 그 다음이 30대,
제일 낮은 연령층이 60대, 70대였습니다. 근데 지금 60대 인구가 이제는 30대 인구를 거의 따라잡았어요. 보시는 것처럼 지금 연령대별 인구가 계속 모이고 있어요. 이렇게 모이고 있어요. 이렇게. 원래는 젊은 층이 많았고 노인층이 작았는데 계속 지금 모이고 있고 2, 3년 뒤에는 이제 역전이 됩니다. 노인이 더 많아져요. 자, 그 얘기는 무슨 얘기예요? 경기도도요, 이제는 노인만 가득한 세상이 된다고. 더군다나 30년 뒤에는 어떻게 되겠어요? 지금도 이런데. 노인들의 천국이라는 영화가 있지 않았나요? 뭐 그런 비슷한, 뭐가 있었던 것 같은데, 정말로 60세 이상의 노인들만 가득한 세상이 될 거예요. 재건축을 하려면 뭘 내야 돼요? 분담금 내야 되죠. 분담금 낼 수 있을까요? 물론 낼 수 있는 분도 있겠죠. 하지만 내 집마다 한 게 다야. 어떻게 될까요? 그리고 2, 3년 뒤에 부동산 시장이 과연 어떨까요? 지금 물론 뭐 일본처럼 되진 않겠지만 그래도 통화량이 늘어나면서 자연스럽게 부동산 가격들이 인플레이션 해지는 하겠지만 지금과는 상당히 많은 상황일 거예요. 젊은 층이 없는데 나이 든 층이 부동산 새 아파트가 굳이 필요할까요? 거기다 분담까지 내야 되는데 지금 내가 100세 시대에 살아야 되는데 있는 집 지금 아파트라도 팔아서 내가 생활하면서 살아야 되는데, 자, 이거를 거기다가 인구 숫자를 좀 보시면요. 자, 여기 전국 데이터를 보시면 이게 지금 인구 데이터인데, 자, 인구가 2023년 10월 달 기준으로 정확하게 얼마냐? 5,135만 명입니다. 자, 이 수준이 그러면 언제적 수준이냐? 2015년 1월 달과 2월 달 사이예요. 인구가 이미 2015년 초반 수준으로 인구가 감소했습니다. 근데 이게 불과 몇 년 만에 벌어진 일이에요? 지금 21년에 고점 찍었으니까 불과 한 2년 남짓 만에 인구가 이렇게 줄었다고. 지금 이 차트 보이시죠? 자, 그러면 30년 뒤, 지금 일기 신도시 같은 경우는 지금 20년 뒤에나 지금 새 아파트가 될지 안 될지 모르는데 20년 뒤에는 인구가 어떻게 된다? 인구 숫자가 만약에 이 상태로 가면요, 인구가 아마 급격하게 줄어들 거예요. 상당히 많이 줄어들. 지금 딱 그래프 보이시죠? 올라온 증가된 속도보다 하락하는 속도가 훨씬 더 가파릅니다. 거기다가 노인만 가득한 세상이 될 거라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사실 이제 중장기적으로 봤을 때 저는 너무 이제 좀 대한민국 부동산이 좀 걱정이 되는 부분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재개발, 우리 집 재개발 될 거야. 재개발 됐는데 특별법 나왔어. 이거를 지금 좋아할 일이 아니다. 거기다가 저금리 시대가 끝났기 때문에 제가 누누이 말씀드렸잖아요. 제발 재개발, 재건축 관심 가지지 마라. 제가 진짜 경고 많이 했잖아요. 왜? 재개발, 재건축 사업은요, 땅을 담보로 대출을 받아서 어떻게 보면 PF랑 비슷한 거라고요. 땅을 담보로 돈을 빌려다가 이 돈으로 사업을 진행하는 거예요. 그래서 뭐가 중요해요? 대출 이자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근데 대출 이자가 싸지 않아요. 대출 이자가 싸지 않다는 얘기는 뭐예요? 돈 빌려다가 대출 이자로 나가는 돈이 너무 많아. 사업성이 좋아지겠어요? 안 좋아지겠어요? 근데 분양가를 높여야 되는데 지금도 인구가 줄어들고 있는데 앞으로 10년, 20년, 30년, 그나마 앞으로 10년은 괜찮을 거예요, 그래도. 근데 20년, 30년이 되면은 인구가 어디까지 줄어들지 지금 가늠이 안 돼요. 더군다나 지금 국민연금이나 건강보험 다 문제되고 있잖아요. 여기에 대한 부담 다 누가 떠나야 돼요? 국민들이 다 떠나야 돼요. 그럼 국민들의 호주머니 사정은 더 안 좋아질 거예요. 공적인 이런 비용으로 우리가 부담해야 되는 돈들이 갈수록 커질 거라고요. 그래서 절대 20, 30년 뒤를 바라보고 뭔가 지금 부동산 시장을 투자한다? 절대로 하시면 안 됩니다. 이제는 정말로 부동산도 장기 투자 안 돼요. 이제는 부동산도 단기, 우리가 한 5년, 3년에서 5년 보고 이렇게 해야지 뭐 10년 부동산은 들고만 있으면 뭐 언젠간 올라, 이거는 이제 끝났습니다. 대한민국에서. 네. 제가 재건축을 사면 또 안 되는 이유가 또 하나 있어요. 뭐냐? 건축비 상승입니다. 오늘 점심도 제가 모 건설사의 임원분하고 제가 점심 식사를 좀 했는데 지금 건축비 상승이 장난이 아니라는 거예요, 지금. 자, 건축비가 올라간다라는 건 뭐예요? 조합원 입장에서는 분담금이 늘어난다. 즉, 한마디로 돈이 안 되는 거예요. 자, 금리 올라서 돈 안 되죠? 건축비 올라서 돈 안 되죠? 그러니까 더군다나 부동산 시장이 지금 또 2차 하락이 와서 또 떨어질 가능성이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일단은 새 아파트를 위해서 재건축, 재개발을 사는 거는 관심 끊으시고요. 그럼 뭘 해야 되냐? 그냥 새 아파트를 사십시오. 그냥 새 아파트를 사세요. 네, 그렇기 때문에 지금도
뭐 노원구 같은 경우는 어때요? 지금 아파트 값이 5억인데 이 아파트 새 아파트를 만들려면 분담금이 5억이래요. 사업성이 되겠습니까? 아니 상계동도 그런데 일산이 되겠냐고요 지금. 그러니까 절대로 그런 뭐 어떤 장밋빛 호재, 재개발 재건축 이야기 듣고 절대 투자할 때가 아닙니다. 자, 이제 GTX 이제 개통되고 하니까 이제 실체가 드러날 겁니다. GTX는 너무 불편해요. 내가 GTX 역까지 가야죠. 네. GTX 역에서 한참 밑으로 내려가야 돼. 지하 완전 깊숙한 곳이기 때문에. 가야죠. 그 다음에 GTX가 지하철처럼 계속 있나요? 아니에요. 지하철보다 훨씬 자주 오지 않습니다. 내가 그 시간대에 맞춰야죠. 그리고 이동은 빠르게 하지만 거기서 또 도착해서 위로 또 올라가야죠. 거기에서 또다시 내가 최종 목적지로 가야 되죠. 과연 저는 이게 효용성이 있을까 싶어요. 그나마 지금 효용성이 있을 수 있죠. 자, 그런데 지금 인구가 이미 줄어들기 시작했죠. 자, 인구가 줄어든다는 얘기는 거리에 자동차가 많아진다는 얘기일까요? 줄어든다는 얘기일까요? 줄어들겠죠. 더군다나 만약에 자율주행차 시대까지 온다라면은 굳이 자동차를 살 이유가 있을까요? 그리고 자율주행차 시대가 되면은 지금처럼 이렇게 교통체증의 원인 중에 하나가 뭐예요? 꼭 끼어들기. 자율주행차 시대가 오면은 그런 일이 있을까 없을까요? 자, 거리에 차도 없어지지. 그러면 그 얘기는 무슨 얘기예요? 훨씬 더 도로가 한산해지고 빠르게 이동할 수 있는 거예요. 효율적으로. 자, 그리고 이게 좋은 건 뭐예요? 도어 투 도어가 되잖아요. 아니, 10년 안에 이런 일이 이제 현실화가 될 겁니다. 내가 앱으로 자율주행차 택시를 예약하는 거예요. 그럼 내가 바로 앞으로 오죠? 그리고 10년이나 뒤에는 인구가 훨씬 많이 줄어요. 교통체증이 지금보다 훨씬 더 없을 겁니다. 그럼 내가 원하는 목적지까지 지금보다 훨씬 더 빨리 갈 수 있겠죠. 자, 그러면 자율주행 택시를 타겠어요? GTX를 타겠어요? 저 GTX 안 탈 것 같아요, 저는. 물론 지금은 타겠죠. 지금은. 근데 우리가 국가의 어떤 이런 산업이라는 건 10년, 20년, 30년 뒤를 보고 해야 되잖아요. 아니, 사람이 줄고 있는데 무슨 GTX B에다, C에다, D에다. 아니, 이거는 안 그래도 지금 국가 재정이 지금 어렵고 지금 돈도 없는데 이거 GTX A도 겨우 지금 해서 했는데 B, C, D 언제 오픈되겠어요? 언제 개통되겠냐고 지금. 근데 개통되는데 사람이 없어. 이 여기에 대한 사업비 내를 저한테 10조를 쏟았어요. 그럼 어찌됐건 거기서 돈을 벌어야 되잖아요. 돈을 그만큼 써놨는데 사람들이 안 써.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쓸 사람이 없어. 그러니까 이런 정책들이 사실 국가의 어떤 이런 재정에 있어서 저는 너무나도 중요한 포인트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게 좀 안 된다라는 이런 것들이 너무 저는 눈에 보이거든요. 이게 너무 가슴이 아파요. 앞으로 20년, 30년 뒤에. 그래서 이런 것들 이런 당국자들이 정말 좀 신중하게 고민을 좀 해주셨으면 좀 좋겠고요. 그리고 아마 저는 내년에 지금 좀 부동산 시장이 안 좋아지게 되면 다시 또 살려야 돼요. 왜냐하면 너무 많은 분들이 또 힘들어 하실 거거든요. 근데 그렇게 되면은 모두에게 또 안 좋은 일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면 정부에서 부동산 정책을 또 다시 아마 펼쳐낼 텐데 그때는 조금 그래도 호주머니에 돈이 있으신 분들이 살 수 있게끔 만들어줘야죠. 그러려면은 취득세 완화나 이런 걸 좀 풀어줘야 된다. 그러면 다시 이런 부동산 시장이 조금, 그러니까 너무 급격한 상승이나 하락이 문제가 되는 거잖아요. 완만한 하락이나 완만한 상승은 사실은 그건 자연스러운 일이에요. 그리고 이런 급격한 변동을 막아줘야 되는 게 정부가 해야 되는 일인 거고. 그렇기 때문에 뭐 제가 또 얘기를 하다 보니까 이런 게 좀 염려가 돼서 그래서 이런 것들을 좀 잘 좀 해서 우리 좀 국민들이 어떤 부동산이 너무 이렇게 변동이 좀 심하면 이게 다 우리 국민들의 고통으로 다가오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런 일이 좀 없게끔 좀 만들어 주시면 너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일단 청약도 해야 되는 경우가 있고 안 해야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청약도 해야 되는 경우는 뭐냐면 좋은 입지에 그 다음에 분양가가 싸야 됩니다. 어찌되건 투자의 기본은 쌀 때 사야 되는 거기 때문에 분양가가 만약에 주변의 가격보다 한 15에서 20% 싸다. 그런 경우는 분양을 받아도 괜찮겠죠. 근데 그렇지 않은 지역이다라고 한다라면은 분양받는 거는 위험할 수 있죠. 하지만 제가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26년부터는 그러니까 공급 부족 사태가 아직은 문제가 없어요. 24년, 25년은 문제 없습니다. 근데 26년부터는 문제가 될 수 있어요. 그리고 이런 일이 만약에 장기화된다라고 하면은 새 아파트 공급이 급격하게 줄어들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어떤 새 아파트에 대한 희소성은 굉장히 좋아질 거고 그런 측면에서는 분양하는 새 아파트를 가격적인 메리트와 입지가 나쁘지 않다면 그런 데는 하시는 것도 저는
괜찮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이것도 데이터를 좀 보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수도권을 묶어서 한번 입주 물량을 좀 보도록 하겠고요. 자, 우리가 이런 거죠. 자, 서울의 입주 물량을 볼게요. 자, 서울만 놓고 보면 요게 이제 지난 서울이 20년 입주 물량 차트인데 얘만 놓고 보니까 24년이 너무 작아요. 이거 가지고 지금 난리 치는 거거든요. 자, 근데 이거는 뭐냐면 지금 겨울이 왔잖아요. 근데 찬바람 안 불고 따뜻한 햇볕 내리쬐다고 지금 봄이 왔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랑 똑같은 거죠. 또 성격 좋으니까 이 사람 성격이 좋아. 이 사람 무조건 성공할 거야. 이렇게 얘기하는 거랑 똑같다는 거죠. 사람도 성공을 하기 위해서는 성격도 중요하지만 성실해야 되고 그 다음에 능력도 있어야 되고 여러 가지 것들이 필요하잖아요. 부동산 시장도 똑같아요. 자, 그리고 무엇보다 생활권을 같이 엮어서 봐야 됩니다. 서울만 보면 안 돼요. 자, 서울, 경기, 인천 다 봐야 됩니다. 자, 서울, 경기, 인천 다 보니까 24년, 25년 어때요? 입주 물량이 안 작아요. 물론 조금씩 줄어들지만 매우 많아요. 많습니다. 자, 언제 입주 물량이 작았어요? 11, 12, 13년 이때가 입주 물량이 작았다고요. 이때 한 10만 세대 정도밖에 안 됐어요. 자, 근데 이때 수도권 아파트 올랐어요, 떨어졌어요? 떨어졌잖아요. 입주 물량이 작아도 떨어질 수 있습니다. 근데 11, 12, 13, 14년보다 입주 물량이 24, 25년 더 많아요. 자, 여러분들 이제는 여러분들 더 이상 속지 않을 때가 됐잖아요. 뭐 전세가 오르면 매매가 폭등하고 입주 물량 없으면은 올라가고 입주 물량 많으면 떨어지고 아니 무슨 1 더하기 1은 2도 아니고 뭐 이거는 세상에 절대적인 그런 공식은 없다. 우리가 다양한 데이터 부동산의 영업에서 다양한 데이터를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우리가 의사결정을 해야 된다. 그래서 그렇게 얘기했을 때 입주 물량이 수도권에 작냐? 절대 작지 않다. 이렇게 정리를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대구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대구 같은 경우를 보니까요. 20년 12월 달에 가장 뜨거운 상승을 보이고 상승세가 줄어들더니 21년 9월 달부터 이제 대구가 하락이 본격적으로 시작이 됐고요. 그리고 22년 11월 달에 이 하락이 가장 심했다가 올해 5월 달부터 대구도 상승을 했어요. 그래서 5, 6, 7, 8, 9월 달 미약한 상승을 하다가 10월 달에 보합 11월 달부터 다시 떨어졌고요. 전세가는 보시는 것처럼 9월 달, 10월 달 잠깐 아주 미약한 상승을 보이다가 다시 하락으로 들어섰습니다. 그래서 지금 대구 같은 경우는 정확하게 21년 9월 달의 변곡점인데요. 이때부터 몇 퍼센트 하락을 했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21년 9월 달로 보니까 대구가 매매가가 22.9%, 전세가가 26.2%, 그래서 매매가가 23%, 전세가가 26% 정도 하락한 걸로 리치고 지금 시세 통계 데이터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네, 이거를 이제 가장 우리가 잘 볼 수 있는 게 뭐냐면 주택 구입 부담 지수예요. 제가 항상 제일 중요한 데이터라고 제가 얘기하고 있죠. 자, 대구의 주택 구입 부담 지수가 많이 떨어졌습니다. 그래서 거의 평균 근처까지 떨어졌어요. 지금 90인데 지금 한 5, 6년 정도의 평균치가 89예요. 거의 지금 평균까지 떨어졌고요. 요 정도면은 2019년, 그다음에 2020년 6월 달 정도는 비슷한 수준까지 떨어졌어요. 근데 조금 더 떨어져야 된다고 봅니다. 저는 이게 한 81 정도까지 떨어질 수 있다고 봅니다. 80 정도, 80. 그러면은 90이니까 지금 한 10 정도 더 떨어지면 되는 거거든요. 그러면 한 10% 조금 넘게 조금 더 떨어질 수 있다. 그리고 대구가 내년에 입주 물량이 좀 많아요, 또. 아마 저는 내년이 바닥이 될 것 같아요, 대구가. 내년 어느 즈음이. 그래서 대구는 내년 입주 물량이 많은 내년, 그러니까 올해가 가장 많고 내년은 좀 줄어들긴 하는데 여전히 많거든요. 그래서 내년 어느 즈음이 대구의 저는 바닥이라고 생각하고 있고, 다만 대구의 전세 쪽, 그러니까 전세를 또 주택 구입 부담 지수, 전세 주택 구입 부담 지수를 만들었는데 이걸 보니까 이거는 지금 2016년 수준하고 비슷합니다. 전세는 굉장히 많이 떨어졌죠. 그래서 전세는 지금 무릎 밑이라고 좀 볼 수가 있고요. 자, 이거를 소득 대비를 한번 보니까 소득 대비해서 봤을 때는 지금 대구의 아파트가 2016년, 17년 수준입니다. 진짜 많이 싸졌죠. 진짜 많이 싸졌어요. 그러니까 소득 대비해서 한번 보면은 지금 대구의 아파트를 사는 것도 나쁘진 않아요. 자, 그런데 우리가 소득 대비만 보면 안 되죠. 주택 구입 부담 지수가 더 중요합니다. 왜?
지금은 주택을 구입하는 게 얼마나 부담스러운지 부담스럽지 않은지를 봐야 돼요. 지금 내 호주머니 돈이 있고 이걸 내가 돈을 치를 때 부담이 없어야 되는데 지금은 금리가 너무 올랐다 보니까 그래서 소득 대비해서는 지금 16, 17년까지 떨어졌기 때문에 좀 한번 사봐도 되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지만 주택 구입 부담 지수를 보니까 여전히 조금 더 거품이 좀 빠져야 되겠다. 그리고 지금 대구 시장을 보면은 이 수급을 보니까 또 명확하게 지금 보이네요. 자, 수급 동향 데이터를 보니까 좀 줄어들던 매도세가 다시 최근에 증가하고 있고 매수세가 다시 또 바닥을 찍었습니다. 그리고 전세 수급도 지금 다시 또 안 좋아지고 있어요.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 아직은 시장이 대구가 지금 상황이 좋지 못하다. 그리고 더군다나 내년에 입주물량이 있기 때문에 좀 더 하락이 이어질 겁니다. 하지만 내년 어느 즈음에는 지금 대구에 내 집 마련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온다 안 온다? 온다. 우리 대구 계신 분들 내년 기대하세요. 아마도 내년 하반기 그중에서도 한 가을이나 연말 정도가 되지 않을까 싶은데 또 적절한 또 시기가 되면은 대구 부동산 시장에 대해서 정확하게 또 이야기를 한번 하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제 2023년 11월 달이고요. 이제 11월 달도 거의 다 지금 끝나가고 있습니다. 24년 이제 한 달 남았죠. 정말 어떻게 보면은 2020년부터 21년, 2년 동안은 너무나도 이제 자산 시장이 뜨거웠던 시기고, 그 다음에 22년, 23년은 어떻게 보면 그냥 좀 변동성 장세, 좀 그닥 좋지 않은, 그리고 아마도 24년은 본격적인 부동산 시장의 하락이 이렇게 시작되는 좀 이런 시기라고 좀 보고 있고요. 또 이를 통해서 정말 많은 분들이 정말 많은 희노애락을 저는 겪었다라고 생각합니다. 또 이런 일들로 인해서 또 어떻게 보면 굉장히 힘든 시기를 지금 주식이건 부동산 쪽이건 이런 쪽으로 굉장히 힘드신 분들도 계실 거고. 근데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는 누구나 그런 경험을 해볼 수는 있어요. 하지만 두 번 다시는 이제 그런 경험 하시면 안 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어떤 주식이나 부동산을 할 때는 내가 원칙과 기준이 있어야 되는 거고, 그리고 그 원칙과 기준을 언제 어느 때라도 내가 갖다 대더라도 지속적으로 반복 가능한 실패하지 않는 그런 투자를 하는 게 저는 너무너무 중요한 것 같아요. 또 그러기 위해서는 공부를 또 꾸준히 하셔야 되고요. 그래서 심사임당 채널에서도 또 꾸준히 좋은 내용 올라오고 있으니까 우리 시청자분들도 좋은 내용들 꾸준하게 좀 보시면서 나만의 투자 원칙과 기준을 잘 세우셔서 이제 혹시라도 실수하셨다면 두 번 다시 그런 경험하지 않는, 그리고 꽃길만 걸으시길 응원하겠습니다.